네, 안녕하세요. 용감한 오렌지입니다. 지금 막 재판을 마치고 왔습니다. 어, 재판은 한 10분 정도 좀 일찍 시작됐어요. 그래서 조금 저희 같이 재판 방청하시는 분이 다 도착을 못했는데 일단 어, 시작을 하게 돼서 조금 약간 좀 이제 당황하면서 저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판사는 이제 묻기 시작했어요. 지난 재판에서 고소인의 진술에서 폭력은 없었다라는 진술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재판부에 그 가정 폭력에 대한 그 기록들이 없는데 그런 기록을 지금 제가 확인을 하고 있는지를 묻더라고요. 그래서 재판부가 아직 가정폭력의 맥락을 좀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아마 주의 깊게 경청을 해서 그 부분에 판사가 그래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제가 제출하지 못한 그 앞서는 민사 이혼 소송 과정들에 대한 그런 기록물들이 좀 없어서 사건의 맥락을 시간순으로 잘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할 어려움을 좀 겪고 있구나. 제가 조금 자료를 좀 보강해서 내야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제출을 사실 안 했던 건, 어떻게 또 생각해보면 여러 차례 경찰 수사 기록물에 아니면 검찰 소환 기록물에 충분히 그런 내용들이 다 이렇게 있어서 전 내지 않았다라고 이제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어쨌든 이제 지금 고소자가 고소를 했을 때는 2016년도 10월 10일 날 제가 이제 칼을 들어서 아이가 있는 데서 이제 그렇게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가 되어 있는 건데, 저는 지금 그거를 앞전에 일어났었던 여러 가지 선행된 가정폭력 상황 속에서 방어를 해야만 했던 정당한 방어 행위였다라는 게 지금 저의 변론인데, 어, 오늘 다시 어떤 그렇게 그 사건을 명시하면서 칼을 든 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꾸만 얘기를 하니까 다시 그 범죄 행위로 돌아오는 듯한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칼을 든 날 이렇게 지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것은 나에게는 정당한 방어 행위를 했던 날이다. 라고 또 저도 이렇게 중간중간 한 번씩 좀 짚는 말들을 했었고, 그리고 판사는 계속 물었던 것 같아요. 그 사건 뭐 전후로 해서 아이 돌봄을 누가 했느냐, 또 그때는 별거 상태였느냐, 뭐 그래서 또 다시 폭력과 기억의 상태를 자꾸만 되돌려서 참 한다는 것이, 이게 참 당사자 변론을 하는 데 있어서 참 어려움인 것 같아요. 저도 그 피해 사실로부터 조금 더 이동을 해서 너무 감정적으로 동요되지 않으려고 이제 애를 쓰지만, 역시나 어떤 그런 사건 날짜를 지목하고 그때의 정황들을 자꾸 떠올리는 과정은 정말 좀 힘이 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금 뭐 매끄럽지 않게 약간 혼동하는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부분을 판사는 질문하고, 또 제가 또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해서 정확한 답을 못 주고, 이렇게 하면서 약간 그 2016년도 10월 10일경 전후로 해서의 질문에 좀 한참 머물러 이렇게 좀 복잡하게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다시 정확하게 말을 했던 건, 역시나 가해자가 우리는 별거 상태가 아니라 폭력이 있어서 경찰의 어떤 회유를 듣고 가해자가 나가 있겠다고 한 상황이었다. 그렇게 1, 2주 정도를 나가 있다가 또뭐 반성과 뭐 사과와 또 잘해보겠다라는 어떤 협상의 제스처를 들고서 이제 아이가 집에서 아빠하고 밥을 먹고 싶어 한다라는 그런 말에 내가 순수히 이제 동의를 해줬던 건데, 결국 그날 집에 또 들어와서는 이러저러 냉장고에 뭐 야채가 많은데 또 뭘 샀냐 이렇게 하면서 어떤 가정폭력의 전초 증상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방어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제 저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뭔지 모르게 그렇게까지 칼을 들어서 방어를 해야만 했나, 칼을 드는 행위가 그렇게 정당했느냐, 그게 그거 자체로는 잘 해명이 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2016년도 10월 10일 사건 이전에, 5개월 전 이전에 나는 이미 목이 졸려 있는 상태였고, 그날에 그렇게 신고를 하고도 그게 오히려 가해자로 처리되고, 그리고 또 경찰한테 어떤 보호 조치를 제대로 받지 못했었다. 그런 상태로 내 목을 조른 당사자와 한 집안에서 5개월여 이상을 같이 생활하고 있었고, 신고되거나 신고되지 못한 폭력, 신고된 폭력도 몇 건 있고 신고되지 못한 폭력도 계속 있었고, 그런 식의 이제 구두 변론을 계속 했습니다. 그 이후에 세 가지 사건 날짜가 지금 고소 사실에 들어와 있는 건데, 기소죠. 고소 단계를 넘어서는 기소 단계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건데, 더 이상 뭐 그 날짜 하나하나 행위 사실로 또 질문이 들어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계속해서 재판부는 뭐 전반적인 분위기나 어떻게 당사자 변론의 그 어떤 분위기, 문을 열어준 분위기는 굉장히 부드럽고 좋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떻게 가정폭력이라고 하는 맥락을 이해할 건지, 어떻게 정당한 방어 행위를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더 이렇게 뿌리 깊은 공감이나 이해는 아직 좀 없는 것 같았어요. 왜냐면 질문 하나하나가 그 질문이 왜 필요한지가 좀 답을 하면서도 그렇게 정확하지 않았거든요. 진술의 기억을 더듬는 것들을 보면서 또 역시나 뭐 정신이 멀쩡한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려고 했었던 건지, 약간 그런 부분 제가 이렇게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도 조금 아리송했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번 재판길이 왜 필요했는지를 나는 충분히 이 길에 무엇을 더 재판부한테 이해시키고 나의 또 그 변론을 했는지가 좀 잘 저도 느낌이 막 안 오는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바로 다음 선고기를 잡길래 제가 준비해간 편집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제출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증인이 아직도 아내의 정신이 이상하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고, 그렇게 정신이 이상해서 뭐 아이에 대한 기억도 다 지우려고 한다, 뭐 이런 식의 진술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직접 편집한 편집물들을 갖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재판부가 그걸 받아들였고, 또 한 통의 편지도 또 제출을 했습니다. 폭력과 용서, 반성을 하는 행위 자체가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사과 편지가 2015년 16년 초에 이제 받은 거였는데, 이 사과 편지를 받고 제가 친정에서 돌아와서 다시 재결합을 해봤지만 결국 2달 후에 목이 졸렸었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조금 이제 판사가 가정폭력이 어떻게 선행되어 왔었고, 그런 폭력에 대한 이제 인지를 놓치지 않는 것 같았었어요. 그래서 뭐 이번 공판은 어떤 특이점보다는 저희들의 그 재판 편집물들, 저희들 편집물들을 제출했다는 것에,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한 달 동안 판사에게 어떠한 작용을 할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사이에 저는 앞전에 그 가정폭력의 신고 기록들을 조금 날짜 순서대로 해서 좀 다시 제출을 해봐야겠다, 그리고 상해 진단서도 다시 제출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뭐 신고 기록이 뭐 제가 딱 제가 이렇게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뭐 공정성은 아니에요. 뭐 아내의 정신이 이상하다라던가, 뭐 폭력이 없었다라던가 막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록의 공정성은 좀 떨어지지만, 어쨌든 신고가 된 날짜 자체는 그건 사실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참작해서 재판부에 내야겠다, 재판부 봐달라, 이런 얘기는 했으니까 좀 더 갖다 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재판이 다음 6차 공판이 이렇게 또 지정이 되면서 이제 좀 길어졌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길어졌다, 좀 의미 없이 길어지고 있다라는 좀 약간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더 많이 피해자가 뭐 최대한 낼 수 있는 서류들을 많이 갖다 내고 이렇게 시간이 더 길게 이렇게 주어진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기회인지도 모르는데, 제가 이제 오기 전에 그 재범조사표를 경찰 이제 요청을 했죠. 경찰청에 요청했고, 경찰청이 지금 용산경찰서에 그 사건 배당을 한 것 같은데, 문서 배당을 한 것 같은데, 아직 뭐 결과 통보는 없습니다. 재범조사표에 대한 결과를 다시 들여다보는 것이 일단 가정폭력이 선행된 맥락들을 짚어보는데 되게 주요한 문건이죠. 그래서 지금 경찰도 그 사건 문건을 주지 않는 거고, 그러나 끝내는 또 끝내는 뭐 지금 안 준다고 해서 그 문건 자체 뭐 저희가 뭐 그렇게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행위 자체에서 문제가 자꾸만 읽혀지고 또 읽혀지기 때문에 길어질수록 사건을 곱씹으면서 천천히 뭐 저는 제 마음에는 막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찍고 막 이럴 때는 사건이 더 빨리 잘 사람들한테 인식이 되고 알려졌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폭력의 피해가 줄어들었으면 좋겠고, 더 다른 이제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많은 당사자들의 문제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되지도 않고 되지 않는 문제라는 것을 이제 저도 이제 받아들이면서 이 재판의 결과를 토대로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대로 또 시작의 토대가 될 것이고,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면 그 결과 그대로 또 시작의 토대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마음과 의지를 다시 다 잡습니다. 다음 6차 공판 때 재판을 하는 분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희 이제 함께 하신 그 분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법정에 가는 것이 되게 두렵고 법원에 가는 것이 되게 낯설고 좀 그랬는데, 정말 많이 변한 것 같다, 변화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갖고 재판을 방청하고 이렇게 연대의 힘을 갖는 것이 피해 당사자에게도 굉장히 많은 힘이 되고, 또 함께 문제의 고통에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에게도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아니면 또 지난 사건이지만 자신의 경험들을 어떻게 삶에서 재해석하고 재구성할지를 또 새로운 또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 과정 속에 있어요. 좋은 결과가 있겠지요. 한 달 동안 재판부도 가정폭력을 말해요를 읽을 것이고, 또 저희 수레를 미는 여성 책도 냈거든요. 그것도 읽을 것이고, 또 저희 7월, 8월, 9월 시장 매거진도 읽을 건데, 어떻게 그것들이 읽히고 또 이해되고 공감되어지고 지금까지 해왔던 전형적인 판결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인지 조금 설레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한 달을 또 보내려고 합니다. 내일은 이제 내일 모레는 또 중앙지법에서 그 이제 명예훼손에 관한 그 재판이 또 있습니다. 가해자가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하는데, 저는 가해자 명예를 훼손한 적이 없거든요. 저는 저의 폭력 사실을 말했을 뿐이고, 그것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바랬던 건데, 지금 뭐 관계 당사자들이 다 침묵하고 있어서 이렇게 또
법정에서 싸우고